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모처럼 코스피는 상승을 하는데 코스닥은 시총 1위 알테오젠의 말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무서운 낙폭에 하방 압력을 받는 혼조 양상이 뚜렷한 금요일장을 띠고 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장 마감 전 미리 쓰는 오늘장 마감 일지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압축해봅니다. 먼저 포인트 1. 현대차, 이번엔 정말 다를까입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도 아니 시총상위 대형주 안에서도 현대차의 주가 탄력도가 남다르죠. 마감 전 고점을 높여 잡으며 31만 원까지 돌파를 해줍니다. 이렇게 역대 신고가를 경신해준 현대차. 이번 주 러트닉 상무장관의 입을 통해 관세 문제 해결된 거 확인이 됐지. 여기에다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행정명령 검토 모멘텀까지 더해졌지. 보스턴 다이나믹스와도 연결된 현대차가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건데요. 사실 현대차 지금 많이 올랐어도 얼마나 쌉니까? PER 글로벌 평균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정말 매우 싸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 정말 잘 만드는 현대차, 특히 하이브리드카 타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편하고 유지비 저렴하고 판매 가격도 경쟁력이 있는 현대차.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와 고환율 수혜 전망 속 DS증권은요. 목표가를 43만 원까지 올려잡습니다. 이번엔 진짜 주가 상승 탄력도 남다를까요? 지켜볼 대목입니다. 포인트 2. 삼성전자의 HBM4 구글 TPU용 최종 승인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구글의 차세대 AI 칩이죠. TPU에 탑재되는 HBM4 퀄 테스트에 최종 통과됐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공급 물량 계약을 완료했고요. 기존에 공급했던 HBM3E까지 포함해서 올해 대비 3배 이상 물량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소식이 언론 매체를 통해 전해지자 오늘 삼성전자 주가 어떻죠? 2% 넘게 상승, 10만 8천 원 회복 시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도 쉬어가지 않는 전차 군단. 다음 주가 되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발표되고 연준은 금리 인하 단행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전차 군단으로 집중되는 수급 쏠림 현상, 다음 주에도 과연 지속될까요? 변곡점을 마주하기 직전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포인트 3. 알테오젠 독일에서 키트루다 SC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낙폭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독일 법원은요, 할로자임 테라퓨틱스가 머크의 키트루다 SC를 독일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승인한 건데요. 일단 주가는 급락으로 반응을 하고는 있지만 이 전태현 알테오젠 부사장은 독일은 원래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나라다. 독일은 아직 키트루다 SC 판매 전이기 때문에 유통금지 결정이 되려 더 쉬웠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장 우려가 과도하다라고 말을 한 건데 글쎄요. 다음 주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 주총에서 이 우려를 상쇄시켜줄 만한 답변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밤사이 할로자임 측에선 또 새로운 입장이 발표가 될까요? 일단 양시장은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4,003포인트까지 내려갔지만 이내 방향성을 위로 확고히 잡으면서 상승 탄력도가 마감 직전에 확실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4,092포인트까지 단숨에 다시 올라와 줍니다. 주가는 1.5% 상승 4,09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시총상위 대형주 대부분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진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이 놀라운 대형주들의 아웃퍼폼 속의 지수는 4,090선 위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네요. 자, 코스닥 일중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오늘 오전에는요 916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하방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 장중 내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 낙폭을 어느 정도는 만회하면서 현재 이 시각에는 0.73% 하락 923선 터치하고 있는데 일단 시총 1위 알테오젠의 낙폭이 일부 만회는 됐어도 여전히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낙폭도 심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대부분의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이 알테오젠 투심 위축과 맞물리면서
요즘 워낙 또 ETF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이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 ETF 쪽에서 출회되는 자금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세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23선 지나가고 있네요. 수급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매수, 선물 시장에선 1조 원 넘게 매수 우위를 외치고 있지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758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외인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의 매수량 화끈하게 들어와주고 있죠. 1조 원 넘게 기관이 거래소에서 매수를 외치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유입되고 있고요. 그 두 주체의 매수 물량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 반등장에서 물량을 던지네요. 1조 7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밤사이에 또 있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AI 수익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도 살짝 이 AI 버블론 우려가 다시금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제시한 AI 서비스가 이거 돈이 될까라는 데 물음표가 붙은 건데 밤사이에 있을 또 주총에서 이 우려를 잠식시켜줄 만한 비전이 제시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다음 주 코스닥 정부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서 어떤 테마와 어떤 종목이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지 우리 주말 사이에 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마감 전략, 파이널 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이널 콜로 오늘 장을 빈틈없이 정리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해볼게요. 신한투자증권 광진금융센터 이상경 차장 그리고 와우넷 최수창 파트너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조합 새롭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도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와 종목별 흐름 살펴보고 출발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전장입니다. 오늘 뭐니 해도 시장의 주인공은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수급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신고가를 다시 써줬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HL만도의 움직임 지난주부터 심상치 않았죠. 자동차 부품 플러스 여기에다가 로봇 액추에이터 모멘텀까지 붙으니 주가가 11거래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까지 상승하고 있어서 자동차로 한대 상승 테마를 묶어봤고요. 건설주도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건설 원전 모멘텀이 같이 붙은 현대건설이 그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아웃퍼폼이 강하게 나옵니다. 10% 넘게 급등. 대우건설, GS건설도 빨간불을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원전주도 강합니다. 밤사이에 미국에서 오클로가 한 16% 가까이 급등을 했죠. 젠슨왕 CEO가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전력은 늘 부족하다, 원전은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좀 다시 강조하자, 발언을 내놓자 오늘 국내 원전주들도 꿈틀대지만 두산 에더빌리티의 탄력도보다는 BHI, 우진 같은 사이즈가 다소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의 아웃퍼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오는 크게 빠지네요. 알테오젠, ABL바이오, 인벤티지랩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 자동차를 향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미국발 관세 리스크 해소에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주당 31만 원까지 터치를 하며 역대 신고가를 경신한 현대차. 또 주가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자율주행 모멘텀, 로봇 모멘텀까지 가져가는 HL만도. 우리는 오늘 두 기업의 주가 아웃퍼폼을 보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정비해 볼 수 있을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비중 조금 줄이고 자동차 PER 싸다고 하니까 조금 자동차의 비중을 실어 넣어야 되나?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용 차장님 의견은요? 일단 저도 오늘 시장 고민을 하면서 아침에 좀 봤을 때 자동차 업종에 대한 고민은 좀 어렵지 않았거든요. 연말 배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1,450원에 대한 환율 수혜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크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 같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현대 오토에버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토파일럿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국한된 시장이 아니라 미국에서 발현을 하고 이미 3년 정도 진행했던 모습이고 제가 샌프란시스코 다녀오면서 웨이모를 직접 타봤거든요. 그런데 과거 한 2년 전에는 가장 큰 리스크가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가까운 만약에 국내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오늘 정의선 사장이 2027년에 준비를 하고 2028년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기대감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숫자가 변하는 모습은 크지 않거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70조에서 180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조 내외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올해 연초에 배당 성향이 한 3.3% 정도였는데 만약에 정부가 추구하는 이런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자사주 소각과 상법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 한 4.5% 이상에 대한 배당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3주 정도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 내년에 대한 배당 부분도 좀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오늘 기아자동차는 좀 안 움직이고 현대차가 움직이는 부분은 로봇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 같은 경우에는 현대글로비스를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현대오토에버가 조정에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것도 하나의 접근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의 산업에 대한 고민은 어렵지 않았다. 추가적인 상승 기대될 만큼 오늘의 상승 의미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호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일단 5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현대차를 중심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현대차 플러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와 대형주가 강하니 대형주로 상승 테마를 묶어봤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마감으로 갈수록 조금 더 고점 높여잡고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은 또다시 한번 재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상승 종목으로 묶어봤고요. 전력이 강하네요. 밤사이 젠스트롱 CEO가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전력이 중요하다, 원전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만큼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력 쪽도 오늘 변압기 3사가 일제히 동반 상승하면서 한국전력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강합니다. 두산퓨얼셀, 범한퓨얼셀을 비롯해서 지금 지주사 두산도 오후장 들어서 아웃퍼폼 강하게 나오면서 상승 VI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까지 상승 종목으로 묶어봤고요. 역시나 오늘 금쪽이는 바이오입니다. 알테오젠, 지금 알테오젠의 부사장이 언급이 나왔어도 지금 주가 하락 우려 너무 과도하다라는 발언이 있어도 낙폭을 조금은 만회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알테오젠 시총 1위의 투심이 위축되니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 인벤티지랩까지 오늘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5호장에서의 질문 아무래도 바이오를 향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피아주사 제형의 항암제 키트루다 SC가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알테오젠의 투심이 아주 냉각되고 있는 하루인데요. 자, 이 같은 투심 위축 여타 다른 업체들로까지 확산이 되면서 워낙 또 이제 ETF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고로 지금 투심이 확실히 지수로 직결되면서 하방 압력을 세게 받고 있는 건데, 지금 다들 오늘 사야 됩니다, 오늘 담아야 됩니다라는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최수장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나온 소식을 해석을 좀 해봐야 돼요. 네,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그게 핵심이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특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거 알려지기 전에 지난 9월경에 미국에서 특허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머크사에서 할로자임에게. 그래서 이거 특허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부 개시 신청을 받아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특허 무효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부분이 나온다면 엠다제 부분에서 기술 기반인 것이 특허 소송 취소가 된다면 사실상 이 가처분 신청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 소송에 있어서 누가 어떤 승소를 할지는 정확히 아직 알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 불확실성이 존재하니까 오늘 단기 급락에 따른 어떤 심리적인 단기 약화는 있습니다만 또 이거 장기적으로 가기도 애매한 게 반전에 역전에 승소가 된다면 오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어떤 악재는 완전히 탈출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 알테오젠에 대한 이슈만으로 바이오 전체가 확산될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알테오젠의 이 급락의 과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거냐 했을 때 확신을 갖고 할 수는 없으나 일부 점진적으로 가능성을 두고 보자. 다만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승소 시간까지 특허 소송이 승소가 된다면 목고사에서 그러면 반전의 시그널이 나올 텐데 그 승소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서둘러서 저가 매수를 빠르게 나설 필요는 없지 않냐. 조금 더 관망한 이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한 게 최선이죠. 최고로 중요한 대목이니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 접근해도 늦지 않다. 오늘의 또 알테오젠 투자 전략 및 또 바이오 전반적인 투자 전략도 궁금해요. 일단 투심이 위축됐으니까 시총 1위 알테오젠이 전반적으로 지금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또 모멘텀이 유효한데 빠지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알테오젠 하나 가지고 전체 바이오준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 네. 문제 없거든요. 인보사에서 아직. 네. 그러니까 결국 개별적인 선별적인 기술 이전이라든가 임상 관련된 소식들이 유효한 기업들은
뭐 이런 출렁거리면서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저가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코오롱 티슈진입니까? 그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 종목을 비롯해서 코오롱 티슈도 있고 올릭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알테오젠으로 해서 바이오주들이 급락했다면 그들 기업에 문제가 없고 이슈가 없는데 노출된 네. 게 트리거가 없는데 그렇다면 저가 매수를 긍정적으로 하는 게 좋다. 다만 알테오젠은 노출이 됐으니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서 저가 매수를 나설 관망의 자세를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바이오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 가운데 과연 다음 주 바로 월요일에 알테오젠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여타 다른 종목들의 반등이 더 세게 나올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업 앤 다운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오늘도 고속버스 터미널 테마주들이 들썩입니다. 상승장에서도 무슨 고속 붙은 종목들 일제히 상한가 직행 내지는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고 대형주 안에서 오늘의 주인공 바로 나야나, 현대차 11%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SOFC 연료전지 쪽도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10% 넘게 급등, 지주사 두산도 강한 모습이고요. 기판 쪽에선 코리아 서키트의 약진이 돋보이네요. 기판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코리아 서키트가 10% 넘게 급등, 여기에다가 LG전자도 오늘 4%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수페타시스 하락하고 있죠. SK스퀘어도 3% 넘게 하락,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1%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해설 질문. LG전자를 오랜만에 향해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 협력 논의를 좀 본격화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가전하면 또 LG 아닙니까? 이 냉난방 공조 쪽, 또 LG엔솔 잘하는 거 뭐 있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쪽 분야를 무기로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손을 잡고 AI 인프라 밸류 체인을 뚫겠다라는 포석을 마련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현실로 될 수 있을까요, 이상경 차장님? 뭐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2등 기업보다는 1등 기업에 대한 선호도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 뭐 10년 넘게 투자하면서 LG에 투자하셔가지고 크게 뭐 성과를 보셨던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됐든 백색가전 쪽에서는 실적을 좀 이어오긴 하지만 오늘 주가 반등이 전일에 이어서 좀 나오긴 하는데 MS 관련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LG전자에 대한 비중 확대보다는 LG그룹 내에서도 LG CNS에 대한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유는 만약에 MS 쪽하고 구체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공시가 되고 시장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향후에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추가적인 MOU를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LG CNS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캐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경험했던 부분들을 시장에서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LG전자보다는 LG CNS 쪽이 훨씬 더 많은 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과 이런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오는 흐름에서 크게 반영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보더라도 LG CNS가 훨씬 좀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보다는 LG CNS가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의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또 모멘텀이 유효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15일 전후로 아마 정부 쪽에서 좀 발표가 되긴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기대감이 좀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뭐 스테이블 코인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좀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다만 현재 주가가 움직이는 크게 반영되는 부분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보고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의 상승을 보고 되려 배당 성향도 좋고 또 여기에다가 더 수혜가 예상되는 쪽을 생각해보자면 LG CNS에 또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겠다라는 이상경 차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LG CNS 주목해보죠. 자, 이어서 코스닥 업앤다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로보티즈가 하락 전환했고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낙폭이 너무 두드러지니 로봇주들은 정신없는 순환매 속에서 오늘 로보티즈가 좀 하락 전환했다라는 부분 체크 포인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그나마 에코프로가 5% 상승으로 받쳐주고 있으니 코스닥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범한 퓨얼셀이 5.7% 상승, 사면이 로봇주 안에선 또 선전을 해주면서 6% 넘게 강세. 에임드바이오가 어제 또 성공적인 데뷔식을 치렀는데
오늘 바로 다음 날도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해주면서 아주 모범적인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무슨 바이오 붙은 업체들 대부분 하방 압력 세게 받고 있죠. 의료 AI 쪽 온코닉 테라퓨틱스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 쪽 인벤티지랩 그리고 시총 1위 알테오젠이 여전히 11%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 들어 조금씩 기지개를 켜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LNF, 포스코 퓨처엠까지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와 주려는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려는 모습을 시도하고 있는데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 탄력도는 다른 2차 전지주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탄력도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수청 대표님. 아주 특별한 배경을 설명해서 모멘텀이 아주 강조가 되면 좋겠는데 네. 코스닥 지수에서 시총 상위에서 바이오주들의 급락에 대한 어떤 상세적인 패시브 자금들의 어떤 순환으로 키 맞추기 상승에서의 그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반등이 좀 오늘 에코프로가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슈는 있죠. 뭐 헝가리 생산 공장에 내년부터 연내 5만 4천 톤. 그러니까 역내 그 현지 공략을 유럽 내에서 하면서 그에 따른 거점 확보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헝가리가 향후에 헝가리 쪽에서 공장이 향 유럽 내 시장 진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견할 수 있는데 당장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에 있어서는 보여주는 게 약화가 되어 있으니 실적으로 지금 2차 전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주도주가 될 거냐 여쭤본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주도주가 대장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술적으로 반등이나 후발주자의 상승으로 기맞추기 상승 정도로 보여주는 섹터가 되지 않겠느냐. 주도주는 누가 봐도 이제 반도체고 그리고 자동차 아까 나왔는데 얘기를 해드리면 자동차는 로봇이라는 행정명령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2의 IRA법처럼 IRA법 때 1년 동안 2차 전지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가 자율주행되고 로봇택시 되는 거. 결국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건 로봇화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자동차도 이번에 아주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후발주의 기술적 상승 반등, 상세적인 어떤 흐름에서의 강한 반등 정도로 에코프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매매로 매수 관점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자신 있으신 분들이라면 접근해도 좋다. 일단 코스닥 지수가 올라야 되는데 알테오젠이 말썽이니 지수 상승적인 측면에서 에코프로가 힘을 내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시 23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죠. 모처럼 금요일에 코스피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1.7% 상승 마감 예상되면서 4,100선 깨면서 4,100선 회복해주면서 마감될 수 있을까요? 일단 4,097포인트에서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형성되어 있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부진 속 0.6%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삼성전자 여쭤보지 못했거든요. 오늘 마감 들어서 더 힘을 내면서 10만 8천 원 선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구글 TPU용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붙어줬는데 사실 생각해봐야 될 건 수급입니다. 한정된 수급에서 지금 현대차에 다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급은 그거의 또 반이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는 상승 속도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아마 HBM3 이제 4에 관련된 부분들을 발현이 되면서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어찌됐든 가져오는 입장이고 하이닉스는 이제 뺏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도 선호도 자체가 삼성전자에 대한 콜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고무적인 건 오늘 거래대금이 이번 주 내내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거래대금이거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 1조 이상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도 계속해서 우호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대금 늘어나고 있으니 삼성전자의 아웃퍼폼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최수청 대표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크게 빠지고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과 그 대기업들이 뒷배경이 돼주는 기업들의 주가 낙폭이 좀 확인이 되고 있으니 확실히 단기 트레이딩 자신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로봇주는 궁금하거든요. 로봇주를 아까 잠깐 짧게 말씀드렸는데 네. 우선 로봇주들은 제가 아까 제2의 RA법처럼 전기차 수혜받던 것처럼 로봇 행정 명령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번에 발표된 것처럼. 그것이 내년에 진짜 확정이 되면 이 로봇주들에 대한 상승은 대장주 섹터가 될 수 있다고 전 봐요. 그리고 로봇주들에 있어서 핵심은 어떤 거냐면 종목을 대장주, 그러니까 레인로보틱스를 많이들 보시는데 이번에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 결국 부품업체라고요.
중국 업체의 부품을 쓰지 않을 거란 말이죠. 미국에서. 그러면 부품은 뭐냐? 대표적인 액추에이터, 감속기, 뭐 제어모션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모터라든가.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HL 만도 액추에이터, SPG 감속기,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사면, 제어기라든가 감속기 같이 하거든요. 이 종목들이 4대장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세 상승의 그림을 그리면서 추종 매매를 하시면 저는 괜찮겠다. 다만 어제 오늘의 단기 차익 매매가 좀 나오는 과정,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변동이 나올 뿐이지 추세는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대장주 섹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불이 붙을 수 있다. 그 안에서도 뭐 액추에이터 부품 쪽으로 이제 실제 숫자가 찍힐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좀 네. 주목해 봄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주사 두산 하나 물어보고 탑픽 종목 최수상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다음 주 어떤 종목 주목해야 되는지. 지주사 두산이 갑자기 올라와요. 반도체와 로봇 모멘텀 둘 다 가져가니까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배당적인 측면에서 올라가는 건가요? 오늘 아마 반도체 장비주들이 2시 반 넘어서 좀 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 구글에 관련된 구글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정도 주가가 좀 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심텍이라든지 두산 그리고 이오테크니스 이런 부분 같이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에 대한 랠리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플러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원전도 굉장히 좋잖아요. 뭐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주가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주사 두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가 되면요, 여러분. 알테오젠의 주총이 있을 거고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빅테크 기업들 일부가 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어떤 종목, 그리고 정부의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자세하게 발표가 되고요. 네. 어떤 종목 미리 주목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대표님? 저는 이거 사실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주 한 주만 딱 보고서는 지금 뭐 하나 공략을 딱 말씀드리기 그렇고 좀 긴 호흡 본다면 삼성전기를 보시는 게 좋아요. 삼성전기요? 네. 오. 그러니까 IT에서는 삼성전자랑 뭐 SK하이닉스 당연히 봐야 되는데 저는 삼성전자 우선을 봐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기의 어떤 볼륨이 더 커 보입니다. 상승의 볼륨이. 그런 점에 있어서 상승의 볼륨이 나면 삼성전자는 시총이 많이 1000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시총 600주에서 1000조 간다고 하면 100% 상승률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럼 삼성전기는 상승률이 현재가에서 50만 원 간다면 100% 상승률 육박하거든요. 오늘 하락하는데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충분히 매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50만 원을 간다고 하면 하락할 때 사는 게 더 수익률이 그럼요. 크겠죠. 그럼요. 그런 점에서 저는 IT 쪽 공략하신다는 분들은 삼성전기를 지속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삼성전기면 MLCC부터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다 완전 아시잖아요. 팔방민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기가 눌러주는 과정이라면 다음 음. 주에 빛나지 않아도 눌릴 때 사놓고 목표가 50만 원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상용 차장님의 관심 종목 짧게 들어보죠. 키움증권을 매수하셔도 되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증권주요. 활성화 정책 부분과 그리고 배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거래 대금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내년에도 굉장히 좋은 호실적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움증권이 가장 무난하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 활성화 정책 나오고 여기에다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켜보시기 때문에 키움증권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혼조 마감 예상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한쪽이 가면 한쪽이 밀리고 퐁당퐁당 장세의 미지근한 금요일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와 브로드컴 실적같이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 보기도 있었고요. 알테오젠, 현대차 같은 이런 냉기와 온기가 상반되는 이슈들까지 쏟아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온도 차이가 확실해 보입니다. 최근 코스닥 활성화 정책 모멘텀에 급등했던 코스닥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밀린 반면에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오늘 들어올리기에 성공하는 코스피입니다. 수급은 성장 섹터로 계속해서 자금 이동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개별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던 오늘 코스피 4,100선에 미치진 못했지만 막판에 들어올리기 성공하면서 1.7% 상승하며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 하락하면서 924선까지 후퇴했네요. 이런 시장의 분위기 속에 불확실한 안개가 걷히고 날아가는 자동차 그리고 미국 증시 훈풍의 옷은 원전, 전력 그리고 로봇입니다. 여기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두드려졌던 바이오까지 오늘 시장 테마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자동차 업종입니다.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지수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국의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에 따른 수요 기대감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HL 만도 역시도 59,200원대까지 좀 상승폭을 키워나갔고 현대모비스, SL까지 3%, 4% 내외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가 트리플 호재로 한박 웃음을 지었는 모습인데요. 관세 불확실성 해소, 로봇 테마 홍풍, 그리고 지배구조 재편까지 이에 30만 원을 가뿐하게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종가 31만 5천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역시도 전반적으로 5%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현대모비스가 4%대 오름세, 현대건설 역시도 건설주들의 훈풍에 계속해서 연일 급등세 보여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장 종가 75,1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원전과 전력도 이에 버금가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젠스당 CEO가 원전이 AI 산업의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발언하면서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가 상승하면서 미증시 훈풍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오늘 국내 원전주들까지 두 자릿수대 상승을 보여준 가운데 오늘장 BH가 가장 상단에서 16%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주말을 맞이했고요. 태용 역시도 28,000원대 진입, 우지는 18,860원까지 13%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는 로봇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봇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지목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요. 시장계와 기대감까지 나날이 더해지면서 오늘 수급을 바탕으로 짙은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용화 기대감이 더해진 로봇주, 사면이 가장 상단에서 7%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뒤를 이어서 이미지스가 7%대, 신성 델타테크 역시도 63,200원, 노타도 44,500원의 4%대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최근 들어 타 섹터로 수급이 쏠리고 또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하락률 상단에 자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먼저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 판매 금지 소식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코스닥 투심까지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알테오젠이 12%대 마감까지 좀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장 45만 6,5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주 투심이 위축됐던 가운데 바이오시미러 관련주 오늘 메인의 매도세에 계속해서 낙폭을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우 바이오파마 8%대 약세, ABL 바이오까지 19만 원대까지 후퇴한 모습이고요. 삼천당제약 21만 6천 원으로 3%대 파란불 켰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이 2028년엔 300억까지 성장할 거란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주요 파이프라인 진입 확대 소식까지 이런 전망이 밝은 만큼 앞으로도 팔로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드링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도 NH선물 위재현 연구원과 자세히 살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환율이 그나마 4원 넘게 좀 빠지고 있네요.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8원 내린 1,468.8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수급 부담이 일부 완화되며 환율 상승세가 진정된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다시 반등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시장은 12월 인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반영했고 장중 달러화가 다시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달러 환율은 1,474원 수준에서 개장했으나 1,475원을 고점으로 환율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하면서 환율 하락을 주도했고 어제 중국 당국이 큰 폭의 절하 고시를 하며 오늘도 위안화 약세 경계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시장 예상에 부합한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위안화도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다만 다음 주 FOMC를 앞둔 경계감에 환율 낙폭은 제한됐습니다. 1,460원 후반대에서는 내국인들의 해외 투자 환전 수요도 유입되며 1,47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PCE 물가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됩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영향에 PC 물가는 9월 수치가 발표되는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시장에 치중해서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던 만큼 반대로 물가 압력이 주목받으면 장기금리에 대한 시장 불안은 다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PC 물가지표 주시해 보면서 또 외환시장 동향 주말에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NH선물 이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